태어난 김에 논술. 올해 입시를 치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내년 입시를 치르게 될 수험생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논술 합격생이 줄어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면 최저 미충족입니다. 재수는 다시 닦는다. 그러니까 작년에 닦았던 것을 다시 닦는다는 의미인데, 코로나 이후부터 재학생들이 고3 때 정시를 거의 완주하지 않죠. 그러니까 재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예체능 쪽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이 수학이 아예 노베인 상태가 많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능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수능이야말로 고인물 영역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5년 수능에서 국어와 영어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합6 내지 2합5를 충족한 인원이 급감했고, 올해 논술 수강생 40명 중에서 온전히 최저를 충족한 인원이 10명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6명이 최저가 있는 학교에 합격했고, 최저가 없는 학교에 2명 합격했으니 최저 충족 대비 딱 60%가 합격한 거죠. 제가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학부모 아카데미에서 3년 동안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문과 성향인 학생들 중에 수학을 좀 한다 싶은, 또는 수학을 잘 못해도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과로 넘어간 인원들을 고려한다면 소위 문과로 분류되는 확통 플러스 사탐 조합 인원들의 정시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과로 분류되는 수험생들은 정시를 도전하면서도 한편으론 수시에서 논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살 얼음 걷는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논술로 합격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능성은 누구나 있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게 어려운 겁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정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운 것이 지루하게 느껴져도 반복하고, 뭐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험은 돌을 닦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상담을 해주면 합격한다고 오해하고 합격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남 탓하기에 바쁘지요. 남 탓해서 결과가 바뀐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남 탓해서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바뀌지 않는 한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입시가 어렵고 또 잔혹한 이유가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변수 통제가 쉽지 않고 예측도 잘 안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근거 없는 낙관에 너무 길들여져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곡해해서 그것을 확증 편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소수 사례를 일반화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서 보고 듣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성향이 현재 세대의 공통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각 결석 조퇴를 너무 쉽게 합니다. 자신이 바뀌어야 점수도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지각 결석 조퇴를 한다면 수능 날에도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면 지각 결석 조퇴를 할 생각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평소 습관이 시험 날까지 이어집니다. 수험 생활에서 자신과 타협하고 예외를 두면 입시 결과도 타협한 수준, 예외의 수준으로 수렴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은 믿고 기다려도 가능성이 반반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시는 믿고 기다려도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합격을 원하는 학생은 많은데 합격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근거 있는 낙관이 필요하고 주변의 격려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 논술로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못 봤다, 괜한 시간 낭비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의 경우 올해까지 2011년부터 대전, 세종, 충청 학생들로만
이미 누적 합격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학생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어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집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깎아내리면 학생이 온전히 그 선생님에게 집중하겠습니까? 내 입술의 열매라고 말이 씨앗이 되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저 망했어요 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결과는 저 포함해서 아무도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좀 더 많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단정하는 것은 그 학생이 입시를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수험 기간에 잔소리보다 폄하보다 응원과 격려, 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잔소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국어 문해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대인배, 염두해 두어, 저희 나라 이런 틀린 표현들을 지적하셨지요. 한자어 뜻을 모르고 이미지만으로 그 뜻을 추정하는 습관이 붙어서 어휘를 대충 사용하기 때문에 읽을 때도 쓸 때도 정확성이 낮아지는 거죠. 대인배도 무리배를 쓰니까 부정적 의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인배만 맞는 표현이고, 염두도 생각염 머리 두니까 생각의 머리에 두다, 즉 염두에 두다가 맞는 표현이지요.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욕구, 욕망, 욕심 이 세 단어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기본적 욕구, 숨겨진 욕망, 어긋난 욕심 이렇게 쓰임새가 다 다르지요. 그렇다면 정교하게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한자도 익혀야지요. 그런데 영어 공부할 때 사전을 찾아보지만 국어 공부할 때 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죠. 한국 사람이니까 사전을 찾아보는 것은 창피한 일, 불필요한 일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쯤인가 2대 사학과에 붙은 어떤 학생은 대동소이를 대등소이라고 쓰길래 제가 아예 육군소이라고 쓰지 그랬니? 이렇게 핀잔 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런 학생이 논술로 2대 붙은 것도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올해도 생윤만 공부하던 어떤 학생에게 사회문화 단어를 정교하게 써야 한다 했더니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요. 라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쩔 수가 없다. 말해줘도 고치려고 안 하는구나. 모르면 배우려 하고 지적해주면 고치려 노력하기를 권유합니다. 확실히 2020년 이후 글씨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느껴집니다. 올해도 논술 전형 합격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몇 명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글씨 가독성이 낮았는데요. 물론 불합격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글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한테 19년 동안의 경험치 데이터가 있잖아요. 답안 작성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예비도 못 받았다? 이거는 읽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상위권 대학인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합격한 친구들 모두 글씨 가독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글씨 잘 쓰는 요령 별거 아니다. 자음을 크게 쓰면 모음은 자동적으로 커진다. 자음을 크고 각지게 쓰면 가독성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고치지 않는 학생들은 굉장한 위험을 안고 논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 없이 깨끗하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 없이 깨끗하게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퇴고를 원하는데 올해도 역시 퇴고를 하는 학생들만 하고 퇴고가 필요한 학생들은 오히려 안 하더라고요. 세상사가 그런 것 같아요. 될 놈은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놈들은 안 하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과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작년과 다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재종을 바꾸고 독재를 바꾸고 인간 강사를 바꾸고 이런 변화들은 자기를 둘러싼 지엽적인 기분 전환에 불과하지요. 자기 자신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면 그 조언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언을 소화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영양분으로 삼으시라는 거죠. 기분 나빠하고 토라지고 튕겨내면 본인 손해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논술 수업의 집중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답안 작성도 수준이 높았고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작년에 수업을 했던 학생들 중에 올해 다시 논술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올해 애들은 다들 잘 쓰네요 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왜 작년 두 자릿수 합격생에서 올해 한 자릿수 합격생으로 줄어들었느냐? 제 잘못이죠. 육모, 구모에 근거해서 최저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학생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상당수 상향 지원을 허용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권이 바뀌면서 영어가 절대평가 원래 취지대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그래서 탐구가 사탐, 과탐,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탐은 쉽게 내지를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영어는 절대평가에 맞게 상대평가 4% 1등급을 넘는 5에서 6% 1등급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원서 상담을 좀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1등급 비율이 3.1% 불수능이 되어버려서 최종적으로 최저를 충족한 최종 비율이 급감했지요. 내년에는 원서 상담에서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올해 재정 수험생들이 힘든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여러 원인 중에 제 원서 상담 판단 착오도 있음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6년 수능은 교육과정 마지막 해이지요. 게다가 25년 황금돼지띠 학생들 수도 많아서 26년 N수 인원은 역대 최다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27년 수능은 2025 교육과정 첫 해이지만 N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체제에서 배웠기 때문에 현재의 통사 통과 원투를 배운 적이 없지요. 따라서 27년 수능에서도 문이과 통합이지만 소위 문과 성향 문과 계열로 분류되는 학생들은 수학과 통합과학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능은 유형이 바뀌지만 인문논술의 경우 26년이나 27년이나 문제 유형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능을 백업하기 위해 인문논술에 진입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26년과 27년에 저와 함께할 학생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받는 이 합격자 수기 이 안에 합격으로 가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자 수기를 반복해서 읽기를 당부드립니다. 2011년 이후 누적 200명이 넘는 과거의 선배 합격생들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등불, 길라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아즈나블TV 전정원이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